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이번 주 정당 지지도와 차기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정당 지지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리서치 등 4개 조사 기관이 함께 공동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 결과인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30%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5%포인트나 떨어졌거든요.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인데 이렇게 좀 지지도가 떨어진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피로감으로 봐야 되겠죠. 피로감.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이런 대선 후보 경선이 있을 때는 오히려 주목도가 높아지니까 지지율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후보자 경선을 보면은 네. 오히려 서로 간에 논란이 야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뭐 구체적인 설명을 떠나서 이른바 바지 논란. 예. 이게 인터넷에서는 뭐 바지냐 반바지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올 정도면 예. 자칫 이게 좀 더 집중돼야 되고 또 지지층들이 결집해야 되는 이 대선 후보 경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정도의 그런 양상이 또 진행되고 물론 그러니까. 또 관심도가 높은 면도 네. 있고 후보자들 간의 정책 대결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는 일요일 6명으로 이제 1차 예. 이 컷오프가 진행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 관련해서 말 바꾸기다 뭐 이런 이제 또 1위 후보에 대해서 뭐 이건 불가피한 일이에요. 네. 경선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후보를 뭐 공격할 수밖에 없고 또 유력 후보는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이 좀 신상과 관련되다 보니까 네. 이런 논란에 대해서 또 피로감이 예. 발생하는 현상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걸 우리가 뭐 지금 경선에서 부정적이다. 네. 부정적인 영향이 지지율까지 영향을 주고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까지 너무 지나친 해서는 그렇고 그렇게 좀 집중되다 보니까 월, 화, 수 진행된 조사의 결과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마찬가지겠죠. 국민의힘도 약간 내려갔어요. 지금 네. 뭐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주로 국민의힘 지지를 견인했던 것은 새로운 변화였거든요. 바로 네. 이준석 돌풍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피로감이 느껴져요. 네. 왜 그러냐면 이 피로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 입당을 또 아직 안 하거든요. 이것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윤 전 총장이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불확실성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 8월에 경선 버스 탈 거라고 인터뷰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또 이준석 대표로서는 또 가장 중요한 게 당대표 경선을 할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윤석열 전 총장 언제 영입되냐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이준석 당대표는 또 자신감을 내비쳐야 되죠. 그래야 이제 당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분히 이제 최근에 윤 전 총장 스스로를 보더라도 뭐 점령군이다 또는 박뉴수 이런 부분들이 또 논란돼요. 탈원전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또 피로감이 있다고 봐야 네. 되겠죠. 알겠습니다. 두 정당 모두 어느 정도 피로도가 약간은 반영된 그런 결과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요. 대선 주자 적합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양강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네. 몇 개월째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 판을 흔들 어떤 변수라든지 다크호스 뭐 이런 부분은 좀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없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경선에서 네. 이 더불어민주당 또 친문 지지층들이 약간 또 합류를 했다. 예.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살짝이지만 올라갑니다. 이 전체 다자대결 구도에서. 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도 윤석열 전 총장 최근에 좀 나보수 선언을 하면서 나는 보수다. 예. 이런 선언을 하면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조금 주춤하고 흔들린다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살짝이긴 하지만 홍준표 의원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은 다른 후보들을 보면 네. 지금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에도 강하게 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지만 특별하게 자직의 지지율은 아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자 대결에서 2%를 보이고 있는 정세균 총리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많은 지지를 확보하지는 못한 결과로 나타나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은 유력 후보를 공격한다고 해서 네. 따라가고 있는 한 자릿수 지지율의 후보들이 크게 변하느냐. 큰 변화가 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게 판을 변동시킬 수 있을 만한 이른바 이 토네이도 마케팅.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약자로 분류되는 뭐 인물이 되든 물건이 되든 확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네. 토네이도 마케팅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슈 폴폴은 이 토네이도 마케팅을 우리가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배 우리 소장님이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걸 통해서 뭔가 주목을 확 받아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럴 만한 이슈나 화제거리가 없다는 없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1, 2위 싸움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진보 진영의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4개 조사기관의 공동조사인데요. 이재명 지사, 네. 이제는 뭐 후보라고 해야겠죠. 또 그렇죠.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선 후보, 예선 경선 후보제 토론회가 진행 중인데 그렇죠. 일요일 전까지 좀 한창 이제 후보들 간에 네. 좀 기싸움이 이어지고 아주 있는데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제 이재명 후보 대 그렇습니다. 반이재명. 반 이재명. 예. 근데 아직까지는 반 이재명 구도로 가고 있어요. 나머지 7명의 후보는. 이 구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있느냐? 네. 그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 당장은. 당장은 왜냐하면 네. 이게 전체 판을 흔들 만한 그런 이슈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서 물어본 걸 보면 이재명 지사는 이 범여권 내에서는 진보 진영 내에서는 아주 큰 변화가 없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가 그래도 살짝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운 거죠. 왜냐하면 추미애 후보가 좀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약간 이 지금 경선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 추 전 장관과 관련해서 이재명 도우미 시각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좀 이재명 후보에게 추 후보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면 친문 진영에서 어느 정도 마음이 좀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지하는 추 후보가 왜 이재명 돕기를 하고 있지? 이런 또 인식이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 이낙연에게로 갈래.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현상을 살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살짝 지지율이 올라가는 탄력을 받는 현상이 나타났고 추 장관은 좀 오르던 상승세가 좀 주춤한 모습인데 약간 추 장관과 추 전장을 나눠 가졌던 친문 진영의 표를 이낙연 후보가 좀 흡수를 했다. 조금 가져간 거죠.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는 이제 정세균과 이낙연과 정세균 사이에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건 이제 본경선에 가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본경선에 이제 9월 초에 더불어민주당 본선 후보가 나오니까 이 구도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은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적어도 2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후보 그리고 내 지지율은 왜 안 나오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정세균 후보는 예. 8월 한 중순쯤에 가서는 단일화를 시도해 봄직하다. 왜? 네. 그냥 그대로 가면은 결선 투표도 없이 그런데 정세균, 이낙연, 정세균 단일화를 하면 결선 투표까지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 가능성까지는 타진을 해본다라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최근에 이재명 후보를 많이 공격했던 것이 박용진 후보거든요. 예. 근데 박용진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진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슈폴폴 애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누구를 공격한다고 해서 그 공격하는 사람의 지지율이 등달아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지율이 약한 후보는 뭐냐? 토네이도 마케팅이 필요하다. 확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네거티브나 다른 후보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뿜어내는 것이 이른바 뿜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뿜뿜 전략이 필요하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오마이뉴스가 의뢰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이제 이번 주말에 있을 예비 후보 컷오프 결과 발표를 앞둔 민주당의 대선 주자 적합 후보의 지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만 놓고 조사한 결과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6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제가 순서대로 관심이 많을 그런 내용부터 좀 분석을 해드리면 네. 짧게 순서대로 보면은 국민조사와 당원조사가 실시돼요. 그런데 당원이 의견이 국민과 다를까? 그렇지도 않아. 왜냐하면 국민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 비율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응답청이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만히 순서대로 보시면 자 최문순, 양성조, 김두관 큰 차이가 없네요. 이 그래프의 네. 근거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최문순, 양성조, 김두관 중에서 한 사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일단 이 그래프상으로는 물론 이렇게 된다라고 저희들이 네. 단언 내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배 치열한 소장님 싸움이 될 보셨을 수밖에 때 없겠죠. 가장 가능성이 있는 분. 아니 그걸 물어보면 네. 제 속마음에는 있죠. 아. 근데 얼마나 워낙 또 전문가시니까. 지금 아직 이 11일까지 여론조사 끝나지 않는데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슈 폴폴 그렇군요.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 추미애 후보를 보면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10.3인데 그러네요. 저게 사실은 더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어. 그런데 좀 이재명 도움이다. 예. 이런 인식이 나타나면서 재미연대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추 후보를 지지할 몫이 그 몫이 예. 이낙연 후보 쪽으로 가서 30.5%. 그러니까 예. 이낙연 후보로서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별로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다른 조사에 비하면 민주당 지지층 30%예요. 조금 더 올라갔다. 이른바 추 후보에 따른 반사 이익을 이낙연 후보가 가져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사실은 지금 제일 그래도 좀 의욕적인 것은 정세균 후보인데 네. 이재명 후보도 공격합니다. 본인의 강점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안 올라가요. 예. 왜냐하면 오히려 전체 지지율보다도 민주당 지지율이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세균 총리로서는 숙제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보수 야권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주시면요. 네. 예, 윤석열 전 총장 25%,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원희룡, 황교안 순서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독주가 이어지네요. 네네 그렇긴 한데 25%라면은 보통 윤석열 전 총장이 예. 다자대결에서 네. 여권까지 포함했던 것보다는 조금 주춤한 모습이에요. 어. 적어도 이 조사에서는 30%에 가깝게 나와야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지금 확장되고 있구나 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그런 보수 성향이 짙은 네. 그런 발언들이 오히려 중도층이나 MZ세대에게 좀 영향을 줬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은 어떤 행보를 좀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인사들과도 접촉면을 넓히고 있고 또 그렇죠. 주말부터 또 이재명 지사와 또 설전을 또 오가기도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지지율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요? 이런 성격이 나타날 거예요. 보수층은 더 붙을 겁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중도층이나 MZ세대, 이 만 18세 이상 2030 세대의 지지가 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확장성이 중요한데 그 경쟁력이 있어 왔는데 네. 오히려 가만히 보면 이 그래프를 지금 보실 수가 있나요? 한 번 더 보시면 예.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최근에 그래도 조금 지지율이 나오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언제 입당해? 네. 이것도 국민의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 영향을 아직은 견고하지만 네. 그래서 그 영향을 홍준표, 유승민 등 네. 국민의힘 내 후보들이 조금 반사이익을 얻어가는 예. 그런 결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바로 또 저희가 준비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함께 보시면요. 여전히 윤석열 전 총장이 선두를 달리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조금 전에 조사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름이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렇죠. 이름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가만히 보면 전체도 있지만 약간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국민의힘 지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이걸 보시게 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58%로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조사를 보면 저것보다도 더 압도적인 60%대가 오. 넘었던 조사가 최근까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지지율을 누가 가져갔느냐? 윤 전 총장의 지지층과 최 전 감사원장의 지지층이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지층을 누가 가져갔느냐? 최재형 감사원장이 가져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배종찬 인사이드K 연구소장과 함께한 이슈 폴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